네, 자, 주식시장이 오늘은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의가 결렬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은 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대선이 끝났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도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많이 내성도 생긴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더니 염정 팀장께서는 자,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 재료로 소멸이 됐다.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FOMC 회의를 확인하자라면서 이제 관심을 미국으로 돌리셨습니다. 염정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를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조정받는 이유 뭐 크게 미국 우크라이나의 그 3차 협의가 어느 정도 좀 결렬이 됐다는 분위기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어제 좀 하락을 했고요. 특히 유럽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빠졌고 미국 증시는 그래도 잘 버티면서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한 분위기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오늘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어떤 불안정한 어떤 좀 불안감 속에서 오늘 일부분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제 단기간에 좀 단기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 차익 실현이 확실히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장 후반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은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을 또 보니까 테마 종목으로 거의 다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시장이 조금은 좀 이제 역시나 좀 불안감은 여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여전한 시장이다. 그래서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FOMC 회의 주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전쟁 리스크는 유럽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예민하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여기로부터 그래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쟁 리스크는요? 예민한데요? 예민하십니까? 네.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0.7%나 하락했는데요.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냥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바닥권에 근접해서 나오는 패턴이나 징후를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변화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흐름들은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리고 또 이게 저점이다라고 딱 정확하게 명시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러면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려고 봤더니 또 일정도 아직 3월 중순까지 쭉 있고 네. 그런 패턴을 봤었을 때는 지금은 물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변화 특히 한 3중 바닥 뭐 이런 다중 바닥 패턴의 변화를 만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변화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아직은 변동성이 노출된 구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일정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가도 되지 않나.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앞서 염정 팀장님의 딱 표현대로 테마주 일색입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이게 시장을 바닥을 만드는 확인 과정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아직은 다음 주를 기다리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변수를 보시면서 전망도 함께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망을 해야 맞지도 않는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뭐 또 예측 불허의 어떤 상황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 또 주말에는 또 혹시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외무장관 정도까지 만났으면 돌아가서 이제 나름대로 또 분석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또 한두 번 정도 더 만나면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좀 사인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그런 쪽에서 그런 일회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을 1월 달부터 짓눌렀던 쪽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라는 부분들의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여기서도 지금 같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고공행진이나 동향들을 봤을 때 그냥 연준이 밋밋하게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시작부터 강하게 가느냐 또 투자 심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굵직한 이슈를 기다리면서 시장은 뭐 어느 곳 하나에 강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지금 이 테마주 일색인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우주항공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유가와 원재료 관련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떨까요? 근데 이제 앞서서 저희 전쟁 관련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관심이 있다라기보다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전쟁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국제유가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원자재라든지 그리고 네. 곡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좀 둔화됐다. 추세적으로 좀 둔화됐다. 꺾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이제 강한 흐름 보이다가 대부분 다 종목들이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부분에서는 막연하게 이제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까지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좀 주의하셔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좀 급등했던 뭐 니켈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유의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거래 중단, 니켈 선물이 거래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폭등한 이유도 사실은 숏 커버를 하기 위한 사실 공격적인 매수로 인해서 급등한 부분이다라고 할 만큼 지금 시장은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고 원자재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 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전쟁 관련주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손실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지금 변동폭이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다시 돌아섰지만 일단은 이제 11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유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뿐 사실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은 지금 좀 더 추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쟁 관련주들의 종목 지금 추세적으로는 이미 좀 다소 좀 둔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쟁 관련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여기에 엮여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종목에 유의하고 계시는지 좀 범위를 좁혀주실 수 있을까요? 국제유가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사실 좀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비료 관련주들도 비료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 추세를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제 가격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변동폭이 사실 상당히 심하고요. 당장 내일 저희가 LME의 선물 시장 가격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겠고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른바 전쟁 관련해서 오른 테마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제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좀 선회를 하겠습니다. 추세가 좀 하락으로 변모했다라는 의견을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주셨는데요. 그래도 방산주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 방산주는 단순히 전쟁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자주 국방을 강화하려면 산업단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께서는 우주항공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국방 자주자주 해야죠. 네, 근데 지금 관련돼서 이제 지금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쪽에서 전쟁 관련주 움직이는 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은 우리와 이제 동떨어지는데 심리적인 분위기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혹시나 이번 정부의 성격이 약간 이제 보수 쪽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북한과의 갈등이 조금씩 더 이전 정부와 다르게 좀 더 고조가 될 때마다 또 움직일 수 있는 테마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그런 쪽 물론 또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뭐 그게 또 표면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또 손잡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게 좋은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어려우시죠. 이어나가기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주식에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논리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럼 그럴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집중하는 게 그런 변화가 나올 때를 대응하는 게 낫지. 지금은 한번 또 심리적으로 부각받고 내려오는 단계다 보니까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는 이제 수출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쪽에서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뭐 LIG 넥스원이나 한화 시스템 정도를 보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주항공주까지도 넓혀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는 또 이번 정부에서 혹시나 기존에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과학기술 쪽에 좀 강점이 있으신 분이죠. 같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면 이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군요. 정책적인 변화도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우주항공도 또 하나의 주된 섹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중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지금 이제 리오프닝으로 되면서 항공 쪽에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을 때 네. 그때 또 항공 부품을 또 공급하는 측면도 좀 더 보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래저래 여러모로 또 한번 주가의 탄력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는 이번 신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주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제 기대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예,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 오늘도 1% 오른 37,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강하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자, 저희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표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건설주 가운데에서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로 관심을 압축해 보겠습니다. 대표주로 삼부토건을 꼽아봤는데요.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자, 건설주 안에서도 중소형 건설주 그리고 오늘 시장 대비 흐름이 돋보이고 있는 삼부토건 매수 가능한 영역일까요? 염정 팀장께서는 단기다.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인물 테마의 성격이다. 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네. 대표적인 테마주죠. 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오늘 그에 따라서 사실 같이 동반해서 중소형 건설주가 급등을 같이 따라왔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좀 색이 섞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까지 있으면서 오늘도 뭐 지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건설주 전체적인 분위기는 먼저 워낙에 좋습니다. 이제 선거 공약인 앞으로 이제 주택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재건축에 대한 완화 정책 등에 대한 부분으로 건설주 전반적으로 중대형 건설주가 오히려 좀 완만하게 움직임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소형 건설주는 사실 최근에 좀 그에 대한 좀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에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건설주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중대형 건설주가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낫다라고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흐름을 최근 이제 뭐 3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 단기적으로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설주 중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46,000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요. 작년 전고점인 47,000원대까지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조정을 받을 시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주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주에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시멘트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건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도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좋은데 지금 저는 좀 건설주 단기적으로 좀 사실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뭐 GS건설에 좀 국한된 부분이긴 있지만 오히려 좀 덜 오른 종목들은 좀 접근 가능하지만 최근에 급등 종목들은 한동안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 중에 덜 오른 종목이 있습니까?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형 건설주와 중소형 건설주로 나눠서 여쭤본 것이 어제 대형 건설주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 위주로 이 삼부토건이 인물 테마주로도 사실은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이게 매기가 확산이 돼서 다른 중소형 건설주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들은 그럼 투자해도 안전할지 여쭤봤습니다. 투자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해도 괜찮다. 그리고 염정 팀장은 중장기 호재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건설주, 중소형주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뭐 대형주도 눌림목 나오면 사볼 필요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중소형은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부각받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오늘 보다 보니까 이화공영이 상한가네요. 네. 예, 그것도 역시 인물 테마 그런 성격이죠. 쪽도 예. 있겠지만은 네네. 과거에 보통 보면은 이제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약간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나왔던 4대강 테마의 강자였었죠. 이화공영 3호 개발 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번에 토목 쪽도 좀 하겠다라는 시각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로 근데 이건 심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는 거는 제외를 하고 그래도 알짜로 여전히 빛을 발하고는 있었는데 주가만 못 간 종목들이 아직 다수 많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매매해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오늘 보니까 또 지질과 관련된 뭐 특수건설, 뭐 동아지질 이런 회사들도 같이 움직이네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거는 뭐 단기적인 매매 쪽으로 보시되 또 중소형 건설사는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대형 건설주도 좋지만 물론 이제 정책주로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소형 건설주를 특히 또 한 이유가 펀더멘털 요인 이외에 이런 인물 테마로 상당히 많이 엮이는 이 선거 시즌에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하시기에 만만한 종목들이 아니라서요. 여쭤봤는데 그래요. 두 분께서는 아주 보수적인 의견 아니고요. 매수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중소형 건설주 안에서 지금 여전히 기회가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께서는 한라 그리고 염정팀장께서는 신규로 진입하기에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시군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건설주 전반적으로 신규로 가져가기에는 사실 상승 탄력이 좀 더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건설주 전반적으로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좀 눌렸을 때 가격이 눌렸을 때 얼마나 더 어떤 종목이 더 많이 빠졌느냐에 따라서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형 건설주도 지금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좀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좀 다르겠지만, 다르기는 한데 최근에 좀 흐름이 좀 많이 약했던 종목 중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사실 저점을 통과하면서 지금 차근히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현대산업개발도 일단은 좀 뭐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과대낙폭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기사에 생할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이 광주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주가가 최저가까지 흘러내렸습니다만 뭐랄까요.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정말 수익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곳이네요. 주가가 18,000원까지 그래도 올라와서 꾸준히 우상향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한라를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까? 네, 몇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네. 첫 번째로 동원개발 같은 경우도 알짜 회사인데 이쪽도 이제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자체 분양할 정도로 기업의 내용들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도 좀 더 기대감을 그러니까 덜 올랐죠.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이에스앤디라는 회사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GS건설 저렇게 올라갔는데 자이에스앤디는 왜 안 갑니까? 같은 네. GS 계열이죠. GS 계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입주 서비스부터 그리고 또 관련된 자체 이번에 또 지분이 변화가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이에스건설의 자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건설 모멘텀도 확보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뭐 추가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좋은 흐름들이 아닐까. 워낙 좀 무겁습니다만 변화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안 움직였네요. 네, 빨랫줄 길게 늘여놓은 그런 패턴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진짜 거래도 많이 안 이루어지고. 근데 원래 건설주가 거의 지금 다 그랬었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변화 보게 되면은 모멘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적이나 뭐 성장성 올해도 뚜렷한데 거의 저평가가 됐다라는 쪽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제 한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 회사도 보게 되면 연간 지금 순이익이 1,000억, 900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시총이 2,000억밖에 안 됩니다. 오. 말이 안 되죠. 네. 예, 그런 쪽에서 한라라고 하는 한라 비발디죠. 이게 네, 브랜드를 갖고 있고 토목과 같이 연결되면서 토목 건축 게다가 건설까지 이어가게 되면은 작지만 단단한 회사라고 봤었을 때 이런 쪽도 부각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근데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때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살짝 좀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받고는 또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제 또 건설주가 움직이면서 앞서 염정 팀장님 말씀처럼 시장도 약간 좀 정체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가격대도 들어왔는데 네. 하지만 이런 쪽이 지금 신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또 혹시나 이제 정책들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예, 그때마다도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대표주로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주 투자를 고려하자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어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김민수 대표님과 네. 인수위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관련 산업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서 대표 주식이 또 건설주 아니었습니까? 염정 팀장께서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건설주 투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많이 올라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추가적으로 뭐 건설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이 뭐 얼마나 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이 방송이 인수위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염정 팀장님을. 그럴까요? 인수위로. 네. 그래야, 그래요? 어떤 분야로 보내드릴까요, 저희가? 화장품, 뷰티. 갑자기요? 엔터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난리 났네 우리끼리 인수위 꾸리고. 예. 저도 사실 그 대표적인 정책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원전, 그 다음이 건설주인 것 같고 이 종목은 너무나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정책 테마로 앞으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추가로 계속 더 움직일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우상향으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아직은 오를 구간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정 팀장님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올 만큼 다 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단기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빠르게 또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이제 많이들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새로운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인수위로 의장으로 위원장인가요? 뭐 이분으로 얘기되신 분이 인수위원장이요? 네, 예. 안철수 지난 후보셨다 그렇죠. 보니까 이분의 강점이 또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많이 놓으셔서 목 놓아 얘기하셨던 분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쪽에서 좀 더 어떤 좀 하나의 그러니까 보통 이분이 전에 국민의당인가요? 네, 여기서 네. 나와서 공약을 했던 거 보면 신성장 555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한 두 번째 정도 들어가는 칸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쪽에서 역점을 많이 뒀던 내용들이고 거기다 나왔던 게 뭐 수소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디스플레이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은 아마 이게 하나의 또 축이 돼서 어느 정도 또 신정부에 대한 구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쪽의 육성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로 변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생각해 보면서 예. 이 부분도 물론 제 머릿속으로 막 돌아가는 거죠. 이런 앞으로에 대한 예상들을 그런 쪽에 축으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오히려 과학기술 정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김민수 대표께서는 한국항공우주를 토픽으로 꼽아주시기도 했고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리오프닝입니다. 워낙 전쟁 리스크로 짓눌려 있었죠. 미국에서도 여행주들 중심으로 오르자 우리도 하나투어를 대표로 해서 여행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정점은 지났다고 정말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행주 이제 정말 진짜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염정 팀장께서는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심리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매수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라. 네, 관심은 항상 가져야죠. 관심은 아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제 당선 이후에 또 새로운 부분으로 경기 경기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역 완화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이제 입국자에 대한 그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으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니까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한번 다 걸리고 끝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도 뭐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나라들 그리고 사이판 같은 경우 뭐 동남아 지역 주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미 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그쪽에서는 입국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같은 방향성을 가져간다면 실제적으로 진짜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점이 연내에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여행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좀 흐름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여행주가 가장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뒤따라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시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는지 순환매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신다면은 충분히 리오프닝 관련주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 주식은 뭡니까? 여행주 괜찮겠어요?
여행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움직임이 이제 하나씩 가거든요. 뭐 네. 여행주가 가고, 뭐 항공주 가고, 화장품주 가고, 엔터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동시에 오르는 구간도 있지만 한 번씩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은 여행주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다음 순서를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하나투어를 대표로 해서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하나투어 최근에 이미 좀 많이 올랐다고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려 5%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95,000원의 목표가를 주셨고요. 네, 염정 팀장께서는 그래요. 그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여행 다음 타자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셔서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95,000원의 목표가 나온 근거는 뭡니까? 뭐 근거도 없습니다. 직전 고점대 정도로 보면서 대응할 정도고 거기까지 올라갔었을 때 더 그 이상을 가겠느냐라는 쪽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리가 먼저 선반영되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니까 뭐 사이판은 벌써 3,000명 다녀왔다면서요. 그 사이에 저 빼고 앵커님 빼고 다 가시는 분은 가시나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방역을 완화하겠다고 이번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나 이번 정부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본 쪽의 라인은 먼저 좀 우호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LCC 쪽이나 또 마찬가지로 여행사 쪽에서도 약간 갈 수 있는 나라가 생겼다라고 하면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저희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먼저 관건이겠지만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먼 이제 동남아 쪽으로도 서서히 풀리는 게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 또 거기다가 해외 어떤 귀국하신 분들 격리자 면제 이런 네. 쪽도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조금 심리적으로는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행사들이나 아니면 또 초기에는 또 못 갔으니까 한번 갔다 와보자 그래서 확 몰릴 수는 있겠지만 네. 이를 통해서 얼만큼 실적들이 돌아오는지는 그 이후에는 확인해야 되겠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95,000원까지는 하나 투어의 경우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 뭐 여행주들이 워낙 그 실적 안 좋은 실적 부담이 있다는 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리오프닝 주식 가운데서 두 분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염정 팀장께서 엔터 주식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패션 JS 코퍼레이션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영원무역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의류주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마침 저희 이슈로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사랑은 쉼이 없군요. 염정 팀장님. 네. 예. 실질적인 부분을 반영한 것이지 뭐 예. 제 어떤 사심보다는 사심 있으신데요?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종목은 좀 사랑을 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항상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안정적이다. 실적에 대한 부분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만 싸지면 엔터주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리오프닝 관련주 쉬어갈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월 이후에 관련주들의 움직임, 하이브를 제외한 뭐 JIP 엔터라든지 SM 같은 경우는 이월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2월 초에 저점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한 달여간의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 사실 좀 부담스러운 구간임에도 또 불구하고 지금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간 SM이라든지 JIP 엔터 쪽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BTS가 공연한 거 다 아시죠? 네. 미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제도 어제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때 방역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엔터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를 만큼 다 올랐을 때 지금 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먹을 게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또 조정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엔터주 쌀 때 말씀드렸을 때 안 사시고 지금 와서 말씀 또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쌀 때 꼭 사시고 네. 또 사시고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신규로 살 만한 종목은 안 보이세요? 신규로 지금 최근에 엔터주가 뭐 사실 몇 개 없기 때문에 뭐 꼭 엔터주가 아니라도 여행주도 엔터주도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전쟁 관련주도 많이 올랐다. 그럼 그러게요. 네. 지금은 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그렇군요. 하고 있고요. 저는 또 화장품 관련주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도 관련주 중에서 당연히 중소형 종목입니다. 코스맥스라든지 클리오 같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빠지지 않고 주가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동안 고점에서 계속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대한 호실적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액 1.8조 정도로 예상하면서 성장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역 완화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사실 지금부터는 또 날씨도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이제 화장품 쪽 중에서도 중소형 섹터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섹터에 관심 있으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저희 김민수 대표의 다음 리오프닝 섹터의 관심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예, 그렇죠. 다음에 해주세요. 네.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엔터주부터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저희 JYP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럼,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이 시간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마스 한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